그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인데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조국혁신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다. 방송으로 비유하면 매불쇼가 어디다 합치자고 제안한 겁니까 이게? 우리 물레동. 물레동에 합치자고 제안한 건데 만약에 최욱 앵커가 물레동에 우리 같이 하자 제안하면 곽수아 씨는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제가 사실 조금 다른 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레동 세력에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죠. 뭔가 좀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얘기를 한 것이고 놀라긴 했어요. 형식 자체가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 우리 봉지욱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딱 나가려고 하니까 출연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시점이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비판들이 근데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박은정 의원님은 민주당인 줄 알고 있더라고. 이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조국혁신당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미 꽤 있어서 근데 뭐 언젠가 하긴 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은 했죠.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조국 대표가 어떻게 하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장을 나갈 겁니까? 서울시장을 나갈 겁니까? 지자체장을 나가기가 좀 그래요. 당 대표가 지자체장을 나가서 만약에 돼버리면 그것도 당을 이끌 사람도 나름대로 없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렇다면 뭐 군산 이번에 이제 재보궐하는 보궐에 이제 군산으로 출마를 할까 이런 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구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그제 만나서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처음이 아니라고 하대요. 몇 차례 만난 것이고 몇 차례.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조율하러 이제 어제 만났다 그 얘기가 있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지난 월요일에 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 저녁 만찬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번 주에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빗속말이라도 만약에 이게 그런 얘기 없이 했다고 하면 또 이게 또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인규 대표는 정치를 좀 오래 관찰해 왔는데 그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정당을 상대로 통합을 하자고 하는 제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상당히 전격적이고 좀 기습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그 취지를 제가 이제 아까 매불쇼에서 그 좀 들어보니까 조금 이게 뭐 보완이 필요하고 좀 좋게 그 기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정을 좀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이 어느 당과의 합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 정치인들끼리 자리 나눠 먹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야합같이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이거는 국민적 내지는 당원들의 그 관심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치행위 아니냐 그런 좀 이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의석수는 12석인데 사실 지방선거에 활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합당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총선까지도 이게 굉장히 존립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합치겠다. 그럼 사실 정치인들이 합치는 거는 그분들의 이야기인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합치나? 지금 이런 약간 괴리가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정치인들이 결단해서 합당하면 국민들은 따라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약간 좀 구태적인 방식인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당원 주권을 강조하면서 1인 1표제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당원 주권을 강조하시는 분이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또 밀어붙일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야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당사가 있었는데 1990년 1월 22일 바로 26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 3당 합당을 결정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또 그날이에요? 공교롭게 네. 2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합당이 된 건 아니지만 전격 제안한 면에서는 뭐 유사점을 좀 찾는다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의 있습니다로 상당히 그때 주목을 많이 끄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절차나 과정 그리고 명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대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총선 때는 따로 치르기는 했지만은 상당수 지역구에서는 경쟁이 되는 국민의힘과 그런 데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류 정당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합당 제안을 했다 합당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 당원 투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제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안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현직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일부는 비판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어렵죠. 아 그러면 당 대표로서 임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어렵죠.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비판점은 당원 1인 1투표제를 의제로 꺼낸 날 또 합당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하니까 왜 이러는 거냐라고 지금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당원 투표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뭔가 토론 이후에 전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수순은 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전격적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줬다. 바깥에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직전에 알려준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를 들면은 오늘 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0분 후에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0분 전에서야 들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차의 문제도 지적이 되면서 지금 많은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내 인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거든요. 대변인의 공식 명의로 미리 통보받은 적 없다. 그래서 더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오후에는 이제 홍익표 지금 수정을 했죠. 신임 네. 정무수석이 일부 수정을 해서 뭐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조국 대표를 어제 만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후라고 이미 조국 대표가 밝혔고 네. 그 이후부터 발표하기 직전에 한 12시간 사이에 언젠가쯤에는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청와대와는 긴밀하게 지금 논의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그 만찬하실 때 한 3일 전인가요? 약간 그 뼈 있는 농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친청이다 이래서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네. 그 장면이 좀 많이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지금 많이들 하시는 건데 제가 고민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덩치도 크고 170석에 지지율도 40%인데 왜 지방선거 직전에 이 제안을 해서 이 지금 벌집 수신 이 제안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요. 공천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출마자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민주당과 교통 정리를 어떻게 내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기습적으로 강행한 데에는 저는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도 부결됐는데 또 한 번 시도한다는 걸 보면 아마 연임에 대한 당대표 연임에 대한 저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해야 8월 달에 당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원들 투표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본인이 당대표 되겠다라는 저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공천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저는 노리는 것 같고 조국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때 본인이 등판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럼 대선을 노리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발상 외에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게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렸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와의 소통 미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코스피 5천을 돌파한 날이고 어제 이진관 재판장의 그 명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고 또 대통령님 기자회견이 있는 다음 네. 날인데 이걸 집권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좀 아젠다를 뒤섞을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상당히 저는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을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와대와의 사정교감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전령들의 얘기인 거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당 통합은 대통령 지론이시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당을 합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평 불만이라든가 청와대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왜 지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 제가 청와대 사정을 잘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한 얘기는 이렇게 답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명권을 행사한 적이 몇 번 있느냐. 설에도 이번에 안 한다고 하고 지난 추석 때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8.15 특별 사면을 했는데 그때 사면했을 때 누구를 사면해줬느냐. 그때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조국혁신당이 포함한
범 여권에 정계 개편을 생각하지 않고 사면을 해줬겠느냐. 이런 식의 말을 저한테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인 공식 석상에서 내가 정청래 대표와 긴밀한 상의하에 합당을 지시했다. 이런 워딩은 없기 때문에 추측과 추론의 영역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전령들의 말로는 기본적으로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지금의 시기를 논하는 문제를 차치한다고 하면은 합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합쳐라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대통령은 네. 뭐 그렇게 의견은 낼 수 있어도 근데 그러네요.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도 있고 한데 약간 팀킬 느낌이 있죠. 이게 지금 이슈를 지금 새로 터뜨려서 이슈를 덮는다고 약간의 팀킬 느낌은 있네요. 진짜 시점상으로. 시점상으로는. 하필이면 오늘 또 근데 코스피가 5천을 넘어버려가지고. 민주당이 그 권리당원 당비 몇 개월? 6개월 내야 됩니까? 6개월입니다. 그것 네. 때문에 그러나 싶어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런 문제로. 네, 6개월 내면 8월이잖아요. 2월부터.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것 한편으로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 조국 대표가 지금 사실 그 정당으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정당이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인물 경쟁력으로는 여러 서베이를 해보면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서 정청래 대표를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합쳐서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은 차기 대표를 뽑을 때는 총선을 치르고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목표의식이 강한 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될 사람을 찍게 되는데 자기 경쟁자 한 명 더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네.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연대를 한다고 하면 또 원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건 뭐 정치는 생물로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국민들께서 놀라셨잖아요. 너무 네. 전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래도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좀 비슷한 결에서 얘기를 했더라면은 그래도 뭐 합칠 수도 있지 이랬을 텐데 그동안에 조국 대표는 나름의 삼지대를 주창하면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모순에 또 꼬여버리는 게 독자 노설 주장했기 아니, 때문에. 왜냐하면 독자 노선을 얘기하면서 뭐 그때도 합당 질문이 단골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조국 대표가 했던 말 제가 그대로 소개하면 우리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하고 이견이 너무 크다 간극이 그리고 삼지대에 대한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이 소수 정당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치개혁 주제 이런 얘기도 많이 강조를 좀 했었고 최근에는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법사위가 중심이었는데 그 안에서 조국혁신당이 거의 총대를 메고 정성호 장관하고 각을 세웠고 조국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바꿔가면서까지 정부의 안을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들이 삼지대로서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조국혁신당이 따로 선거를 치를 때는 굉장히 이건 조국혁신당에 도움이 되는 이 선명한 야당의 포지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 포지션으로 흡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선명하게 야당 활동을 네. 하시다가 오늘에 와서는 기습적으로 그러면은 합쳐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지방선거에 좀 승리만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 공학적인 아니냐. 거다? 그러니까 네. 공학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빌드업을 가지고 두 분이서 뭐 몰래 만난 거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있는 게 지금 가장 큰 공백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민주당의 듭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키를 준 것처럼 외견상 비추긴 하지만은 오히려 제가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속내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거절하면 이 상황에서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이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노선에 당의 노선을 독자 노선을 동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신진규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 개혁을 두고 얘기하면 사실 정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정부 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게 또 조국혁신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노선의 문제에 있어도 차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일단 당장 검찰 개혁안도 대통령의 이제 그저에 어제죠. 예.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 일단은 보안 수사권이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보니까 또 민주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네. 또 이제 여러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보안 수사권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보안 수사권 안 된다고. 예,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 주장과 조국 대표의 입장이 같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입법 과정, 그러니까 그 공청회하고 이제 이 법안 수정 과정에서 합당이 된다면
보안수사권을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예. 아니 솔직히 그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치를 워낙 많이 알긴 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정당으로 보입니까? 다른 정당으로 보입니까? 좀 다른 정당으로 보여요. 다른 정당으로 보여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 대선 직전까지는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과 그래도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승리로 인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어서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쇄빙선 이야기 나올 때도 괜찮았었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정치를 본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길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을 합당을 하려면 대선 이후에 바로 했으면 좀 납득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시점이. 했다면 근데 지금은 솔직한 감정으로는 왜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음표가 찍힌다.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곽수환 씨는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합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데 왜 하필 1월 22일에 합당 제안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신인규 그 대표가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것만 듣고도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를 많이 했고 1인 1표제도 지금 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로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보안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원 주권에 맞게 절차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전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도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저는 당정의 이견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당정은 원팀인데 법사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견을 저는 냈다고 보거든요. 법사위의 이견이다. 그렇죠. 네. 지도부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함구령을 내렸어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근데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다라는 상당히 좀 당이 무질서하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배경은 당의 의원들이 뭐 당대표를 무시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통하고 있느냐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네. 한다면은 당원 주권 시대를 가장 전면에서 외쳤던 정청래 대표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데 아니 두 당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당명도 바꿔야 될 거고 로고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아마 색깔도 약간의 조정은 반드시 들어갈 텐데 왜냐면 흡수합당은 조국혁신당이 안 받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청와대하고도 어느 정도 긴밀했느냐도 의문이고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한테도 최소한의 그런 군불대기나 의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렴은 하고 제안을 해야지 먼저 제안을 해서 당내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한다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좀 일머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 조금 한번 이거는 좀 진단을 좀 진지하게 이제 해야 될 때 아니냐. 당대표 되신 지 오래됐거든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합당 제안했던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깜짝 게 놀랐어요, 이거. 만약에 합치면 이름을 뭘로 할까 이름을 바꿔야 고민하다가 되겠죠.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아니 거다. 합당은 이게 네. 흡수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당은 조국혁신당이 안 받을 받겠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신설합당식으로 가는 게 통례인데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니까 맞아요. 흡수를 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명을 이제 뭐로 바꾸냐부터 협상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공천이니까 룰 세팅 가지고 엄청 복잡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려운 그러니까요. 문제를 어렵게 푸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됐다 합당이 안 되잖아요. 결렬이 되잖아요. 야 그러면 굉장히 악영향이 타격, 큽니다. 예. 정치적인 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죠. 그리고 네. 만약에 당원 1인 1투표가 또 재차 부결이 된다면 그것도 부담. 그리고 그치. 합당이 결렬된다면 당연히 부담. 네. 쉽게 하겠나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맞아요. 지분을 네. 12명 12명 170대 12로 하면 10%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10%만 받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쉽지 않은 길인데 저거 만약에 가다가 잘못 가면 결렬되면 지방선거 전에 당 대표가 만약에 보궐 상황이 오면 정말 큰 아니 그건 저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사실 네. 이루 말할 데가 네. 없고 민주당은 사실은 온전하게 선거를 근데 치르기 아마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 제 네.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 당원 주권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전당원 투표, 바로 붙이자. 네. 전당원 투표로 가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원래 두 주체가 있는데 힘의 불균형이 있으면 원래는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자고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제안을 받는 결정 주체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마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좀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렇게 근데 보여져요.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원 투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대표에 대한 신임 불신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투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참고 삼아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고 강두구 의원 등을 비롯한 3명이 당선이 됐는데 굳이 분포를 얘기한다고 하면 1등은 친명계라고 불리는 강득구 최고였지만 숫자적 우위는 2명을 배출한 친청계라는 상황인 거고 그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를 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조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대표에 대한 찬반 여부도 물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당대표의 찬반 여부에서 찬성 여론이 8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 형태가 제약되긴 하지만은 그런 식의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자신감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이런 식의 의미였던 것 같고 그 자신감의 발로가 끝을 발휘한 게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성과를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이론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방송 채팅장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은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예. 지금 댓글창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설문조사를 방송 도중에 예. 한번 해보시고 찬반. 해보시는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당연히 한번 했는데 해봤겠죠. 요거만 예. 딱 하진 않았고 다른 여러 조사를 하면서 슬쩍 그 문항을 끼워서 합당에 대한 걸 끼워서 해봤을 거고 그 결과를 보고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거 안 했다고 하면 전당원 투표 100% 해야죠.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네. 어쨌든 간에 6월이 지방선거고 2월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정청래 대표에서는 그 전에 성과를 낸다고 치면 당연히 1월 말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는 거고 그 테이블에는 맞는 결정이긴 한데 너무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비공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같은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정치에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그냥 두 세력이 합친다고 해서 표가 더블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쓰고 있는 확장의 방법은 일단은 당의 당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자리를 좀 개방해가지고 보수의 정책을 좀 받아들이고 이거는 조금의 확장성이 있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확장 방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집단이 우리가 한번 합쳐볼게 따라와. 이거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권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늘 이합집산을 하고 야합들을 하니까 네. 통합자가 붙은 당들은 늘 선거에서 망해요. 아 통합자 붙으면 그러니까 네. 통합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통합하자고 통합자를 대문에 걸어놓는데 그렇게 해서 합치잖아요. 뭐 10세력이 합치든 30세력이 합치든 30배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좀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고민 속에서 이거 나왔는지 저는 뭐 오늘 기습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커튼 뒤에서 우리가 합칠 테니까 따라와라. 이거 좀 옛날 문법이라서 전 이거 잘 안 통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까 통합당연히 잠깐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이름이 조민당 되는 거 아니야? 조국혁신당에다 민주당 합치면 조민당 그래도 아니에요? 민주당 이름이 앞에 그러니까 민조당으로 해야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민주당이 훨씬 그냥 큰데. 머릿속에 스쳐갔다고요. 그냥 민주, 장면으로. 예. 민주혁신당. 민주혁신당으로 가야 아, 이거 그 이름 혁신자는 좋네요, 좀 뺐으면 보니까. 좋겠는데. 민주혁신당 그럴까 너무 많이 써서. 근데 한다고 하면은 그게 금방 돼요? 아니 합당은 현실적으로? 금방 하죠. 근데 합당은 그 금방 룰 돼요? 세팅이 어렵다는 거죠. 합당하는 절차야 뭐 전당대회 밟아서 그냥 선관위에 신고하면 될 일이니까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어떠한 룰을 가지고 두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가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출마하겠다고 하던데. 황운하 의원이 제가 언뜻 들었어요. 네. 그 말씀하신 세종시장 출마를 생각했는데 이전에부터 계속 논의가 됐다면 사실은 조국혁신당 달고 세종시장 되기 어렵지 않나요? 지금? 어렵죠.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뭐 12명이니까 어느 정도 공유와 토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실명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민주당과의 그런 연합이라든가 혹은 합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지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식. 신장식 의원은 아닙니다. 신장식 의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곤란하게 실명 토크 하지 마세요. 머리에 자꾸 그러니까, 떠오르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의원으로 박은정 의원이 있다면 민주당의 의원으로 외교안보에 해박한 김준영 의원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으로 쿠팡 문제 해박한 또 이혜민 의원이 있다면 뭔가 또 전투력이 또 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뭐 동의 안 하시는 아니, 분인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도 이상하네. 제대로 해야 이게 제가 되니까. 아침에 네. 취재 하더라도. 편의점이 동접자 한 13,000명 됐는데 네. 설문조사 했거든요. 네. 한 6,000표 정도 오, 많이 했는데 했다. 찬성이 8대 2였어요. 에이? 80%였어요. 찬성이 더 나와요? 찬성이.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네. 여기는 보니까 70%가 반대야.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희한하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조사를 하는 방송 네. 색깔이 좀 다르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거기 구독자나 시청자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한꺼번에 품을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좋아하는데 오늘 안 했던 이유는 네. 아마도 그런 식의 이제 뭔가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게시판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몇만 명을 두고 해보자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즉석에서 우리 선배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작진이 이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지금 네. 동접자가 3,200명, 300명 네. 정도 되니까 적어도 이게 표본이 한 1,500 이상은 돼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되게 특이한데 진짜 이게 일단은 이렇게 신기면서 얘기했듯이 설명 없이 가버리니까 판단을 하는데도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예. 오늘은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아유 어제 재판 또 좋게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좀 23년 편하겠다. 아유 오늘 방송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와 이런 또 폭탄이 하나 근데 이게 떨어졌어. 얼마나 지금. 신기하냐면 저도 오늘 방송을 앞에 한 3개 정도 갔다 왔는데 대본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대본을 네. 다 작가님들이 뒤집어 엎을 이진관이 정도로. 묻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코스피 5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어제 지방주도 네. 성장이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슈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다 묻혀버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